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저항을 받고 금방이라도 하락할 것처럼 급락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려 장중에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절대 우리는 이 속임수 음봉에 속으시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바로 회복을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흐름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장중에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전히 조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이 쌍바닥에서도 매수를 못했지만 조정을 보고 더 매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따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첫 반등에서는 이런 조정의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첫 전환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약세로 보이는 형태의 음봉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역시 뭐라고요? 네,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담기 위한 축포들의 아주 악랄한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이제 급전환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전환의 흐름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 음봉에도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 결과값이 이제 현재의 수익이다라는 거죠. 미미했던 수익률이 벌써 이제 13%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회복은 해줬지만 여전히 머리 위로는 뭐가 보입니까? 묵직한 저항대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이대로 다시 저항대를 맞고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이어왔던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노려봐야 하는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 보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SK하이닉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아주 지겹게 저항대를 만들었던 이 저항 추세에 대한 돌파를 우리는 현재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이 200만 원이라는 이 심리가를 저는 돌파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죠. 보면 이제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비중을 실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파를 노려볼 거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매번 현재와 같은 투매는 시장에서 이제 매번 발생했는데 이 투매가 발생이 되면 이 기회의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확한 이 기준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기회인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기준을 매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쌍바닥에 대한 패턴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제가 이 SK하이닉스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핵심은 바로 이 수급이에요. 수급.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수급표를 또 보자고요. 자, 보시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시장가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온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다 받아먹었습니까? 보시면 외인들이 밑바닥에서 전부 다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상승 고점에서 발생하는 수급가 그러니까 지금같이 바닥권에서 이 수급에 대한 분석은 항상 우리가 이 다음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이 핵심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특히 이 외인들의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외인들은 항상 궁리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개인들을 공포로 털어내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까? 바로 이건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 밑바닥에서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포들, 그러니까 외인들이 지금 이 하단에서 전부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의 키맨은 외인입니다, 외인.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주체가 외인이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이 하락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 하락이 떨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수급 공백이었죠.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연계금에서 조금만 물량을 훅훅 팔아버려도 무슨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지던 게 이 SK하이닉스였는데 지금 집 나갔던 외인들이 다시 사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 하락에 대한 공포를 잊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어진다고 타령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수급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14일 날 개인들이 무려 5조 8천억이나 매도를 쳤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 이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싹 다 털려나가는 중이라고 했죠. 이때가 이제 진짜 바닥이다라고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엉덩이 구간에서는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운전 심리 때문에 더 팔 거고요. 외인들은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쌍바닥을 외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야 될 위치에서 지금 정직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하면 이 넥라인이 돌파가 되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럼 이 오른쪽 구간이 항상 집중 매수 구간인데, 근데 오늘도 보면 개인들은 팔더란 거예요. 외인들은 사고. 자, 이렇게 바닥 이야기하고 수급 이야기해드리고 낙폭과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 외인들이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왜 악착같이 매집을 할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간단하죠. 바로 이 저항대, 추세대에 대한 돌파입니다, 돌파. 이미 세력들은 현재 돌파를 보고 시세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이미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돌파를 해서 지금 지지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저항이 현재 지지가 된 상황이에요. 원래 이 두 주도주들은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잖아요. 삼성전자가 먼저 돌파가 나왔고 이제 정직하게 SK하이닉스도 그 흐름을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바닥에서 잘 매수를 했으면 현재는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또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죠. SK하이닉스가 이 떨어진 폭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떨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그 하락에 대한 맥시멈을 채워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혹한 하락이 무슨 뭐 08년도 금융위기 사태 때나 나올 법한 아주 지독한 이 과매도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과거 시장 경험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낙폭이 떨어진 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그 자리는 역사적으로 지나고 보면 예외 없이 기회로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봉 차트상에서 지점이 잘 안 보이길래 제가 뭐 주봉을 딱 펼쳐봤더니 20주선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쁜 이 핵심 지지대를 정확히 터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봉 보면은 이 오른쪽 엉덩이 역시 보시면은 직전 저점을 안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온 상태잖아요.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 20주선에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아주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린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하락 슈팅이 나와야 시장이 돌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 수급 이야기 다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조정은 이 기업에 대한 시세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역대급 유동성이 터져줬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 조정도 폭이 좀 깊게 나오고 아주 거칠게 발생이 됐다 정도로 냉정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바닥 저점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그래서 과연 어떤 흐름이 진행될 때 우린 미련 없이 현재에 대한 포지션을 수익을 챙기고 팔아야 되는지 그 디테일한 이 엑시트 시나리오도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에서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즉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바닥에서 중요한 자금들이 들어오면 이 거대한 자금이 뭐 지금 바로 빠져나가냐 아니면 머물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돈을 언제 빼느냐. 우리가 이걸 알면 이번 반등의 이 고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급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맥점 분봉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자금이 이동하는 실질적인 그 수급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맥점 분봉인데 자, 차트 보시면 주가가 항상 이 노란 밴드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주포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밴드에 갇혀 있을 때 주포인 외인들이 절대 매수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질질질 세게 되어 있는 수급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지금 이 추세대를 기준으로 매번 돌파 시도를 하긴 했지만 저항을 받고 결국은 이 맥점을 기준으로 질질질 흘러내려왔는데 단타 자금만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이 이틀 전부터 아주 이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일시적 안착만 하고 다음날 바로 이탈이 나와버리면서 급한 매도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동안 안착을 하지 못했던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돌파를 갭으로 만들고 난 뒤에 현재 유지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밴드 위를 아주 이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강력한 이 전환 신호도 떠줬고 추세대에 대한 이 돌파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차트의 이 흐름을 볼 때는 뭡니까? 안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홀딩 하라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명백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왜 제가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드렸죠. 돌파, 갭으로 돌파를 하고 가도 눌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매수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SK하이닉스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주 단순하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세력들이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밴드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자금이 빠지면은 주가가 바로 이 맥점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 거기가 바로 주포들이 물량을 털고 도망치는 이 엑시트 시점이 될 거다는 겁니다.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매번 이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맥점이 깨진 시점에서는 어김없이 강력한 매도,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 하락 폭탄이 매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랬다는 거죠. 깨지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폭탄이 매번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도 세력들이 이탈하는, 그러니까 수급 이탈이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도 미련을 두고 냉정하게 이 엑시트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기껏 바닥에서 잘 사와서 잡아낸 수익을 아니면 이번 기술적 반등으로 간신히 줄여놓은 이 손실을 다시 고스란히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 비용도 날리고 또다시 이 아주 두터운 이 매물대 아래로 주가가 밀려내리면서 소중한 자금들이 몇 달씩 꽁꽁 묶여버리는 이 답답한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즉 깨지는 시점이 우리가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추가 상승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이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라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깨진 흐름이 나면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 자, 현재 구간은 제가 이 SK하이닉스 이제 주봉상에서 말씀드렸죠. 첫 반등이에요. 첫 반등. 첫 반등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 보더라도 220만 원대 위로는 일단 1차적 반등존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구간과 겹치면서 제가 말한 대로 수급 이탈하는 그 맥점의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린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우 반등이 시작점에 왔는데 왜 벌써 매도 타점을 꺼내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들고 갈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꺾이는지 미리 기준을 잡아놔야지만 미리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신규 매수를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를 진입하기보다 기존 고점에 물려서 이번 반등에 제발 탈출만 하자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그 엑시트 자리에서는 비중을 덜어내든 탈출을 하든 무조건 이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제 튼튼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보수 공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미 장기간 추세에서 완벽한 이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V자 반등으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우리가 탈출할 자리는 주겠지만 지금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다시 중기적인 바닥을 지루하게 다지고 가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끙끙 잃지 마시고 장중에 실시간에 나오는 정확한 이 타점들과 호흡을 맞춰 가시는 게 계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을 할 겁니다. 이 깨지는 신호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자, 세력들이 나 빠져나갈게 하면서 말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깨지는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수익 잘 나고 있지만 잘 보유하고 계실 건데 내일 아침 9시부터 호가창을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 이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탈출 신호가 발생이 된다. 그럼 제가 가장 빠르게 그 엑시트 신호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보내주시면 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미리 보내두셔야 됩니다. 자,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정확한 이 엑시트 맥점 장중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이 정확한 돌파 시점의 매수
그리고 깨지면 도망쳐야 될 이 엑시트 타점까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실시간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 대회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 SK하이닉스는 제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돌파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도 실전 매매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